예. 오늘은 그 2024년 10월 29일, 음력으로는 9월 27일이 되겠습니다. 화요일인데요. 앞전에 제가 그 샤먼 사상으로 5번 강의를 하고, 오늘은 한국문명학술은 315번째 강의로서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첫 번째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동안에 며칠 동안에 많은 그 학문적인 고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1920년도 동아일보 라이브러리에 나와 있는 보도인데요. 이 뉴 라이브러리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한 4가지가 압축이 되는데, 세계 언어의 뿌리가 조선에 있고, 두 번째 세계 종교의 뿌리가 조선에 있고, 세 번째 세계의 물량이 풍부하고, 네 번째는 한대, 온대, 열대가 이제 같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문성서 선생님께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사보았습니다. 김종윤 선생님이 쓰신 이 사람을 보라 1, 2, 3권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물로 본 한반도 조선사의 허구, 이런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은, 우리 지금 현재 조선사에 있어서, 있었던 인물들이, 이 반도에 있지 않고, 대륙의 중원에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종실록 기리제라든지 이런 서거정의 동문선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이 책에 나오는, 이 사람을 보라는 이 책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의 그 역사 모대가 조선반도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박용수 선생님께서 샤먼의 제국이라는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고구려가 AD 427년도에 장수왕 때 그 평양에 천도를 하였고요. 백제는 AD 468년도 계류왕 때, 신라는 AD 488년도에 소지 마리깐 21대 소지 마리깐 시대 때 이 조선반도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은 또 무엇이고, 또 김종윤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 내용에서 지금 현재 오늘 세 번째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 책은 또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의문과 함께, 또 문성서 선생님께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조선이 북미 대륙의 5대오 주변에 또 조선이 있었다는 또 기록을 또 문헌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또 대조선 삼만학회 에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떤 장단에 맞춰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한국무명학술론을 이끌어가고 있는 저로서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지금 현재 며칠 동안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쭉 적어왔던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또 정리해보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니까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제목을 샤먼 제국의 부활이라는 이름으로 오늘 첫 번째 이제 강의가 나가겠는데요. 이 샤먼 제국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우리 조선사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사를 설명하기 어렵고 환인, 환웅, 당군을 또 설명하기가 어렵고 하은주를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마한, 진한, 변한,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대명조선, 해동조선, 열도조선을 설명하기 어렵고 그리고 지금 현재 문헌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5대5 북미에 있는 캐나다와 북미 사이에 있는 5대5 주변의 이 조선 이야기를 함께 이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한 9시 19분이 되었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쭉 한국문명사 1권, 한국문명사 이거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적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3권째 이제 적고 있는 요 내용들인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부터 설명을 해야 되냐면은 크레타 문명을 설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크레타 문명은 바로 지중해 문명권의 핵심 센터이기 때문에 코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케네 문명이 들어오기 전에 바로 샤먼의 본고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도대체 우리의 역사가 지중해에 있다는 것도 또 이것도 뭐냐면 또 놀랄 이야기고 이 이야기도 또 타당성을 가져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또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이러한 우리의 그 역사 특히 한국사의 과정은 매우 뭐냐면은 복잡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이런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은 크레타 샤먼이라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크레타 샤먼들이 언제 망했는 것부터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크레타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보다도 크레타 샤먼들이 언제 멸망했는가가 이제 중요한데 여기 BC 1425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2000년을 더하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25년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크레타 샤먼들이 미케네의 문명 세력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들은 도대체 어디로 튀었느냐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치 우리 그 조선반도의 AD 527년도에 이 이차전의 순교와 함께 북풍왕 때 이 한국에 있는 샤먼들이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샤먼들이 바로 제가 일본으로 튀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레타 문명을 이끌어오고 있었던 이 샤먼들이 어디로 튀었느냐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여세였다는 것이죠. 제가 불과 이 내용을 골똘히 생각한 것은 요 최근자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정리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쉽게 표현해서 이 크레타 샤먼들이 튀었던 곳은 이 사람들이 해양국이고 해양술이 뛰어나고 해군력이 강했기 때문에 이들이 튀었던 것은 바로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에 도착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명을 이제 가지고 이제 들어간 것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2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3425년 전에 이 크레타의 샤먼들이 문화와 문명을 들고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 대륙에 도착해서 이 지역에 봄, 여름, 가을, 겨울과 한대, 온대, 열대가 같이 있는 이 지역에 뭐냐면은 도착한 것이 우리의 이 조상인 샤먼, 즉 샤먼은 조선이라 하기도 하고 한이라 하기도 하고 환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크레타 샤먼들이 그런 문명이 어느 정도로 발달됐는가를 또 잠깐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 크레타 문명의 초기가 언제 정도 되느냐면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전인 거, 그러니까 BC 3,000년에서 2,500년 사이에 이 크레타 문명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크레타 1융성기가 있는데 이게 제1궁정기라고도 하는데요. BC 2500년에서 1800년. 요거는 이미 그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정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크레타 2융성기라 해가지고 제2궁정기라고 하는데 BC 1750년에서 1400년대라는 것이죠. 그리고 BC 1425년도에 이제 크레타 문명이 이제 멸망했다, 몰락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뭐냐면은 문명을 들고 이들이 뭐냐면은 북미 대륙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12,000년 전에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이 시기는 빙하기가 훨씬 지나고 5대 호에 상당한 뭐냐면은 물이 호수를 이루고 있는 시기이고, 이 호수가 다시 뭐냐면 바다로 이어가서 물량이 매우 풍부한 지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더불어서 한대, 온대, 열대가 함께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세계 종교의 뿌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샤먼을 이야기하는 것이 명백하고요. 세계 언어의 뿌리가 우리말과 거린 산스크리트이기 때문에 이것도 명백하다는 것이죠.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크레타 문명을 이끌었던 이 세력들이 지금 현재 서남아시아를 돌아서 이 한국에까지 온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인 것이죠.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공부를 하는 사람은 합리적으로 뭐냐면은 우리가 연구를 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크레타 샤먼
문명인들이 오대호에 정착해서 오랜 시간 문명을 뭐냐면은 발전시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삼원 제국에 있는 그 박용수 선생님의 단기고사에도 대조영의 동생인 대야발이 썼던 단기고사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이 뭐냐면 온누리의 방언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북미뿐만 아니라 남미도 같기 때문에 전 세계 언어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 설명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환국인들이 어떻게 하여 지금 이제 오대호 조선을 세우고 여기에 아사다를 세우고 여기에 뭐냐면은 북미 대륙에 조선의 토템포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함께 이제 이해해 볼 필요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크레타 샤먼들은 또 어디서 왔는가가 중요하죠. 그것은 바로 이집트에서 문명에서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이집트 문명은 또 어디서 왔느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왔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또 어디서 왔느냐? 마고성에서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고성은 바로 지금 현재 타클라마칸 사막을 중심으로 해서 천산과 곤륜산을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은 바로 산이 높고, 또 여기가 뭐냐면은 분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추위를 피할 수가 있고, 또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상시적으로 조절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농경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인의 뭐냐면 환웅 당군의 샤먼들은 뭐냐면은 여기에 정착하여 천문학을 공부하고 점성술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연금술뿐만 아니라 풍수지리, 음악예술, 기타 사냥까지 겸비하는 유괴를 키우고 또 자랑스러워하면서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의 이 형체를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동양인에 가깝고요. 동양인에다가 가까운 데다가 또 서방인들이 혼혈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북미에 있는 사람들이 왜 Q형 유전자가 많은가?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현재 동북에는 Q형 유전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북미나 캐나다 쪽에는 이 Q형 유전자, 인디언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하풀 그룹이 바로 Q형 유전자인데요. 이 Q형 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크레타 섬에서 몰락하면서 이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오대후에 정착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정치사의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이 베링해를 거쳐서 오초크해를 거쳐서 캐나다, 동트는 캐나다 땅인 캐나다를 거쳐서 북미에 도달할 수도 있죠. 그거는 사냥할 때 이야기이고요. 지금 현재는 바로 이 빙하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고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뭐냐면은 신석기 시대 때 이제 이들이 이제 이주를 했는데 대표적으로 뭐냐면은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중석기 시대 정도에서 이들이 이동이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석기가 언제냐면은 BC 8000년이 되는 것이죠. BC 8000년에서 2700년.
그러면 우리로 말하면은 약 만년 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일로 이제 이주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중석기 시대 때 BC 8000년에서 2700년 사이에 유럽과 서북부 문화를 형성했던 샤먼 제국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에 수로를 이용한 농경을 시작한 샤먼이 등장했고요. 천문학적 점술학과 연금술, 풍수지리 음악 미술, 사냥기술이 유럽에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은 더 확대하게 되면은 이제 어렵게 되는데, 어쨌든 뭐냐면은 코카소스 산맥에 정착하여 수를 이용한 농경을 시작하였고, 그 왕조가 구데이온 왕조고, 이게 농사의 신인 신농시의 그 원조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부에 있는 아카드인 소위 황제 헌원의 시대,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르 지역의 수메르 문명을 이끌었던 치우천왕, 이렇게 뭐냐면은 삼황이 된다는 것을 제가 앞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가 대략 한 만년 정도가 되죠. 만년 정도, 9,000년 전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샤먼들은 수를 이용한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이 추나 추동 문명이라 하기도 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문명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샤먼 제국의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자, 그래서 샤먼 제국의 삼신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해와 달과 금성이라는 것입니다. 해와 달과 금성을 응가양, 그 다음에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응가양, 인간, 매개자, 응가양의 매개자, 그 다음에 하늘과 땅과 인간, 이는 삼신 사상이 이제 이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신할머니라는 이야기는 바로 서양 말로는 비너스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 위에 비너스가 있죠. 비너스. 머리만 보이는 것이 지금 비너스인데요. 비너스가 삼신할머니고요. 이 삼신할머니가 바로 뭐냐면은 삼파, 우리가 말하면 삼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이 농경적 BC 3000년 이후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5000년 이후인데, 이때 이제 석기, 금속, 철기 중에서도 이게 이제 청동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청동기가 이제 보급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청동기라는 것은 구리의 아연이 아니라 구리의 주석을 섞은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레타 섬에 청동기가 도입된 것도 크레타 초기 약 3000년에서 2500년 사이니까 이때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하은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청동기 시대의 본격화가 시작되는 이 시기가 하은주 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하은주 시대 때가 바로 이것도 삼지세로서 삼원일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샤먼 제국의 형태라는 것을 제가 한국문명학술원에서 밝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 은나라 다음에 주나라가 아니고요. 하은주가 같이 삼원일체 사상으로 삼지 세력으로서 묶여있는 연방국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레타 샤먼들은 해군 중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요. 다섯 번째 특징은 이 크레타 샤먼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문명과 정치 부분은 신이나 영웅이나 또는 왕위와 같은 이 억압적인 것은 그들에게는 맞지 않았어. 왜냐하면 이 때는 신분제 사회이기 때문에 계급 사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분제 사회와 계급 사회가 아니라는 것은, 신분제 사회라는 것은 소위 말하는 생산자 계급, 제사장 계급, 군사장 계급이 신분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계급 사회는
전쟁을 치러서 노예를 끌고 와가서 집에 억압 착취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계급사회라고 말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분제 사이인 협동협력 연대 보완하는 나라가 바로 대표적으로 단군 조선의 체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 사상은 자연과 동화하기를 좋아하고 일곱 번째, 자연을 사랑한 나머지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고 이해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순환적 사고라고 이야기하고,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이거는 창조주 신화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이제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데요. 바로 샤먼 사상은 순환적 사고고, 지금 이제 기독교는 창조적 사고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창조적 그 사고가 나오게 된 것은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 그들이 살아남기 위한 역사적인 전략으로 생각으로 이런 뭐냐면 창조주를 만들어내는 사상 종교를 만드는 게 된 것이죠. 그게 그 유대교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과 악을 중심으로 세우기 때문에 피아가 분명히 구분되어서 거기에 매개자적 역할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의 이 땅에서도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을 정치적으로 억압하고 있는 중동의 상태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사악한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덟 번째, 크레타 문명이 멸망한 것은 BC 1425년,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놔야, 이 1425년이 바로 대서양을 건너서 오데오에 자리 잡았던 시기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이들 잔존 세력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오데오 조선을 이 자리 잡게 된 것이고, 이때에 세워진 것들이 토템폴, 이때에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 북미에 세워진 이 토템폴이 이제 이때 세워진 것을 설명했고요. 11번째, 이들이 몰락한 것은 서구 유럽 기독교 세력이 이주하면서 세계 1, 2차 대전, 1, 2차 세계대전, 특히 영국, 미국이 중심이 돼서 그 다음에 서구 유럽의 제국주의가 함께 확대하면서 이제 이 샤먼 제국이 몰락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2번째, 1920년도에 동아일보 뉴스 라이브러리에 기록된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첫 번째 세계 언어의 뿌리고, 두 번째 세계 종교의 뿌리고, 세 번째 물량이 풍부하고, 네 번째 한대, 온대, 열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지역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동아일보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3번째, 삼신 오제봉기에서 나오는 아이사타가 여기에 이제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이거는 문석 선생님이 구글 지도에서 찾아내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었답니다. 자, 이땐 사냥 기술이 난 이 흑요소 혁명 시대 때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약 2만 년 전에 이 북미 대륙에 이제 사냥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도착을 해 이미 있었고요. 여기에다가 뭐냐면은 농경을 시작한 청동기 혁명 시기에 크레타 문명인들이 이주했다는 것을 몰락하면서 대서양을 건너서 여기에 왔다. 언제? BC 1425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한 3400년 전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들 세력이 어떻게 해서 몰락했는가? 이제 여기 이제 중요하죠. 14번째, 세계 1차 대전, 세계 2차 대전은 기독교 가톨릭 세력이 온누리에 퍼져 있는 샤먼의 잔존 세력을 분할하는 과정이 있고, 이때 나타난 사상이 바로 정치 이데올로기가 바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갈라지는 바람에 중국은 모택동에 의해서 청나라의 강력을
지킬 수가 있었고, 미 제국주의 패권으로서는 장개석을 앞세워서 중국을 분할하려고 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미국은 북미 대륙을 먹어치웠고 모택동은 중원을 먹어치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잔존 세력들은 해동조선으로 다 튀었다는 것이죠. 해동조선에 다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각자 족보를 만들기 하고 우리의 오늘날의 식민사관의 바탕을 두고 있는 사상과 철학으로서 뭐냐면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통 뿌리 사상이 시온 사상을 우리가 놓쳐버렸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사람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샤먼 제국의 군사 강국 일본 조선이 바로 이 해동조선을 뭐냐면은 먹어치워서 35년 동안에 합병을 했던 일이 있고요. 이들이 뭐냐면은 미국에 또 항복하면서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이제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누가? 일본이 말입니다. 일본이. 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잽싸게 이 미국에 붙었고요. 북조선은 잽싸게 소련에 편입되었던 거예요. 이제 남은 과제는 바로 샤먼 제국의 부활만이 남았다는 것입니다. 샤먼 제국의 부활을 우리가 이루지 않고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에 427년도, 백제 468년도, 신라 488년도에 우리 해동조선에 들어와서 제사장 문화로서 지금 지리산의 한풀선사가 마고성을 지금 이제 재현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 삼지 세력이 해동조선의 제사장 문화를 세웠고 그 마지막 문화가 유교 제사 문화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교 국가인 이 조선은 바로 제사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신정과 정치가 결합된 형태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에서 보더라도 알 수가 있고, 결국 열도조선, 일본을 말하는 것이죠. 열도조선의 일본은 사무라이 정권 군사계급에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고 이들이 다시 미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서 항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15번째, 우리가 아직도 분단되고 헤매고 있는 이 각종 파별 정치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파별 정치의 갈래가 5가지로 나눠지더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위정척사파, 두 번째는 친일개화파. 지금 이제 이놈들이 지금 현재 뉴라이트라는 이름으로 윤석열 정권을 떠받치고 있는 정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번째, 친미기독교 학파. 친미기독교 학파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승만을 이야기하겠죠. 네 번째, 소련 공산주의 학파, 이거는 김일성 정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민족주의 학파, 이것이 김구 선생과 김규식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학파는, 이 파별 정치를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6번째,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샤먼 제국을 부활하고 첨단 인사 조직 연구인 최동석 박사님의 인사조직 연구소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가 공부를 함으로써 우리가 뭐냐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이 강의를 재개하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